유아 이야기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말하는 유아 이야기는 대학생들을 위한, 그러니까 성인용입니다. 성인용. 조기 유학이 아닙니다. 조기 유학은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에 대해서. 성인용이고 대학교부터, 뭐 영어 연수도 괜찮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제 생각은 가면은 박사 학위를 받고 외국에서 살아라. 그게 저의 이제 주장이고요. 돌아오지 말아라. 돌아가지 말아라. 저한테는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런 거고요. 저번에 이제 학교 종료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입학에 대한 종료했었죠. 입학의 종료. 근데 이번에는 이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죠. 지원하는 방법.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지원하는 방법이 제가 말하는 유학 정보는 다 돈을 절약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나는 부자가 아닌데 일반인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모아서 지금 당장 다음 달에 내가 유학 가려고 그러는데 씨발 빨리빨리 정보를 좀 달란 말이야. 그게 아니란 얘기죠.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유학을 떠나보자. 대학원도 좋죠. 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경제 형편이 지금 어렵더라도 1년 후에 어렵더라도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 말을 잘 들어보시고 한번 스스로 또 방법도 찾아보시고, 그리고 언제나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새끼들만 유학 가고 씨발 나는 평생 진짜 공장에서 일하고 아니면 치킨집에서 진짜 닭만 배달하고, 어떤 새끼가 그렇게 그걸 갖다가 결정을 내렸죠? 절대 그런 결정을 따르시면 안 된다 이거죠. 정보를 잘 찾아보다 보면은요, 정말 싸고 좋은 유학이 있고, 또 나도 갈 수 있다. 나 같은 사람도 갈 수 있다. 나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원 방법인데요. 보통 이제 미국 학교들은 이제 가을 학기에 시작을 한다 그래요. 이제 가을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을에 추수가 끝나잖아요. 추수가 끝나는 지점에서 이제 1년이 시작되는 거, 한마디로. 그 말이 또 어떻게 보면 맞죠. 농사로 따지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는 그냥 어떻게 로마로 따져서 1월 1일이 시작인데, 거기 이제 보통 8월 26일, 아니면 9월 초 이럴 때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그때 이제 9월달 학기를 이제 8월달 학기, 가을 학기를 시작하려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녹음이 지금 방금 끝났네요. 녹음이 아니라 에디팅이 끝났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파리 새끼가 죄송합니다. 언제 그 전에 10월 달부터, 그러니까 한 1년 전부터 지원을 해야 돼요. 10월 달 정도에. 보통 12월 말까지가 이제 원서 마감이라고 보죠. 12월 마감까지가. 그럼 이제 발표를 3, 4월에 합격증 발표를 해요. 3, 4월에. 빠른 곳은 1월 달에도 하고요. 그래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데는요, 원서 넣잖아요. 그럼 한 1주, 2주 후에 합격증 날라올 때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학교마다 랭킹이 이제 그 사람들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통계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학생들은 그 미국 사람들보단 돈을 많이 내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든가 조용한 타운일 경우에는 원서를 내면 곧바로 합격이 날라오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10월 달에 원서를 넣었어요. 내년 가을로 원서를 넣었는데, 이게 뻥 같죠? 하여튼 뻥 같은데, 뻥 같지 않은. 그러니까 10월 달에 원서를 넣었어요. 내년 가을에. 그러니까 2016년 가을로 넣었어요, 어떤 학교를. 그런데 그 학교가 인기가 없어. 미국의 대학교인데. 정식으로 대학교, 주립대학인데. 인기가 없어. 랭킹도 아주 낮아. 한 250위 이래요. 근데, 그놈의 학교에서, 야, 봄학기에 와라? 그렇게 편지가 날라올 수 있잖아요. 봄학기에 오라고. 나는 가을학기에 지원해. 여름학기로 와라, 그냥. 곧바로. 여름학기도 있어요, 사실은. 여름학기. 중간에.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코어러 시메스터. 코어러는 그 학기가 3학기 제도예요. 여름학기 합쳐서 이제 4학기 제도.
이건 3개월짜리인데요. 333, 342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좀 스피드가 있죠. 빠르죠. 그리고 학점을 이제 3학점짜리를 분할하는 거죠. 한마디로. 뭐 2학점으로 분할돼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런 학교도 결론은 이제 1월 달부터 3월 달, 그다음에 좀 쉬고 4월 달부터 6월 달, 여름에 쉬고 뭐 여름 학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8월 달부터 9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9월 달부터, 그렇죠. 10월 달부터 12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쿼터. UC 버클리가 이제 쿼터죠. UC 버클리 그러니까 10월 달에서, 그렇죠. 10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에 끝나네요. 그다음에 다시 1월 달 이렇게 되는 건데, 시메스터는 좀 길잖아요. 한마디로 1월 달부터 뭐 5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에서 12월 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빨리 오라고 하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이번 가을에 내가 원서를 넣으면은 내년 봄에 합격증이 날라오고, 그 다음 가을에 이제 입학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이 그러냐? 그렇지 않고요. 각 시메스터마다 학생들을 뽑아요. 각 시메스터마다. 심지어 여름 학기에도 뽑아야 해요. 이제 롤링이라고 그러잖아요. 롤링. 돌아간다. 굴린다 이거죠. 한마디로. 롤링. 굴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굴리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봄 학교에 봄부터 시작하겠다. 1월 달부터, 봄이 아니지 사실. 1월이면 겨울인데 1월 달부터 시작하겠다. 그럼 원서를 10월 달에 냈어요. 12월 달에 합격증 날라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롤링 같은 경우는 원서를 내면은 그 사람들 자리가 있으면 막 배당을 해주는 거죠. 이런 학교들은 대체로 이제 그 랭킹이 낮아요. 사실 미국에서 랭킹이 낮다고 해도 다 좋은 학교예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사람들은 우리랑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서울대 학생이 똑똑하냐, 하버드 학생이 똑똑하냐. 서울대 학생이 똑똑해요. 오, 신기하게. 예? 서울대 학생이 똑똑하냐, 도쿄대 학생이 똑똑하냐, 그러면 도쿄 학생이 똑똑해요. 골 때리죠. 도쿄 학생이 똑똑하냐, 하버드 학생이 똑똑하냐, 도쿄가 무조건 똑똑해요. 이 새끼들이 쓸데없는 거 존나 외워놓은 거 한마디로. 다 알아. 예? 쓸데없는 거 뭐 다 알아 뭐. 술 처먹으면 몸에서 뭐가 나오고 뭐 해독을 작용하고 뭐 다 알아 막. 탄젠트 뭐 필요 없는 것까지 다 알아. 천재처럼 보이는 거야. 미국 애들은 그 실제로 하버드라든가 예일대 뭐 스탠퍼드 이런 애들 그냥 얘기하잖아요. 멍청해 보여 사실. 똑똑한 애들 보면 이 새끼들 씨발 너 씨발 이것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걔네들은 왜 하버드가 전 세계를 지배할까요? 예일대가 왜 전 세계를 지배할까요? 왜 스탠포드에서 그렇게 많이 노벨상을 그렇게 받을까요? 그 애들이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제 죽기 살기로 그냥 무진장 공부를 하는 거죠. 알고 있는 거, 책에 나와 있는 거, 그걸 외우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건 기본적으로 이제 레퍼런스라고 그러죠. 사전.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거는 책을 열어보고 보면 되잖아요. 답이 나오잖아, 한마디. 모르면은. 뭐 어느 정도, 뭐 수학도 복잡한 공식이 있으면 계산기로 때리면 되고, 사실. 계산기도 좀, 공대 계산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아이폰이라든가, 그 스마트폰 보면은요, 계산기가 나오잖아요. 그 계산기 옆으로 딱 돌리잖아요. 그럼 공대 계산기가 나와버려요. 그거 되게 복잡해요. 근데 그것도 재밌게 잘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고요. 그리고 당연히 진짜 공대 계산기는 그래프까지 나와요. 그래프까지. 그러니까 사실 그래프에 점까지 찍어버리면은 뭐 실제 우리가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들은, 미국 애들은 이 알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뭐 인터넷이든 뭐 책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 그걸 찾아내는 일을 하잖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창의력이 대단하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쫓아가기만 하는 거예요, 쫓아가기만. 걔네들이 항상 뭐 흘려놓은 정보를 갖다가 외우는 거야, 한마디로. 외우기만 하는 거야. 근데 어떤 놈이 한 10년 전에 정보를 흘려놓고 자기가 무슨 정보를 흘렸는지 기억이 안 나. 아시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하버드하고 서울대를 비교하면은 재산 서울대가 더 똑똑하다 보고요. 실제 서울대 애들이 영어를 잘하는 애들을 앉혀놓으면은 문법을 갖다가, 야 문법 틀린 거 찝어내라 그러면은
하버드 애들보다 더 빨리 집어낼 수 있어요. 그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그럼 글을 창의적으로 쓸 거냐, 쓸 수 있느냐, 남들 앞에서 창의적으로 연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별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죠. 심지어 한국말이라도 창의적으로 어떤 생각을 못한다. 한국말이라도 창의적으로 연설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좀 잘못됐다는 얘기 항상 그 얘기잖아요. 있는 내용을 우리는 외우고 있다. 이제 있는 내용을. 있는 것을 잘 사용한다 이거죠. 그게 아니라 있는 것을 잘 사용함과 동시에 없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없는 것을. 근데 그게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대학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면요. 그런 사고방식에 약간 좀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엉뚱한 생각.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뭐 하버드를 가도 좋지만은 아주 랭킹이 낮은 학교라도 나쁘진 않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뭐 당연히 열심히 하면 되죠. 그러다고 여러분들이 뭐 미국에 있는 200이 랭킹이 200이에요. 뭐 200이 정도 어느 정도 갈 거나 모르겠네. 가지마. 그냥 뭐 시애틀 대학교 이름이 시애틀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샌디에고 대학교 이름이 샌디에고 무슨 시티 대학교 그런 이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 대학교 유니버시티 샌프란시스코가 200이 좀 더 되는 것 같은데 그건 더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만약에 이제 그런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다 A를 받을 자신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럼 뭐 다 그럼 천재지 뭐 하버드 가서 다 A 받는 애가 어디 UC 버클리 가서 다 A 받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오하이오 스테이트 가서 A 받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그런 건 아닐까요? 일단은 지원을 롤링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지원하시면 되는데 항상 내가 무조건 가을 학교에 들어가겠다. 내가 무조건 좋은 학교에 가겠다. 그런 생각을 버리시라 이거죠. 그걸 버리는 순간 여러분 일반인들은 미국 유학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사실 한국에서 대학교 가는 요즘 률이 뭐 95, 80 몇 퍼센트? 그렇게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오랫동안 외국에 살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요 4년제 대학이 18%가 18% 정도가 4년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2년제 대학까지 합치니까 고등학교에서 2년제 대학을 합치니까 합쳐서 한 20 몇 퍼센트 정도 전체 인구 말하는 거예요. 전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한 애들 뭐 재수생 다 합쳐서 예? 근데 지금은 4년제 대학교가 80%가 넘는다 그러나 그게 2년제 합쳐서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미국은 지금도 20 몇 퍼센트밖에 안 돼요. 4년제가 20%도 안 되나?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일을 할 수 있고 너는 나 나는 나 이런 사고방식이 아주 강해요. 내가 의사라고 해서 저기서 청소하는 새끼를 존나 무시하지 않는다 이거죠. 걔는 걔고 나는 나라 이거지. 약간 좀 부러워하고 약간 좀 무시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우리나라처럼 대놓고 그러진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도 있고 그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다 이거죠.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정식으로 갖는다면요. 그래서 이 대학교를 갖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고등학교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지 성인이 되잖아요. 이제 뭐 집을 나갈 수 있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애들이 졸업하는 것을 아주 부모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고등학교 졸업이 마치 이제 우리나라 대학교랑 비슷해요. 학점제도예요. 학점제도 거기도 고등학교가 뭐 교실 옮겨 다니면서 수업 듣고 포트폴리오 내고 뭐 논문도 쓰고 막 이런다고요. 짧은 논문이지만은 괜찮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가 그런 시스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나라 이제 나이 제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최근에 뭐 신문에 보니까 대기업에서 나이 든 새끼들은 이제 뽑지 마 나이 든 새끼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했다는데 씹새끼 야 나이 든 새끼들은 그러면 빨리 은퇴시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나이 그 상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문화를 한꺼번에 버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나이가 적은 사람이 젊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을 명령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다고 그래요, 사실. 근데 점점 바뀌어질 거라고 믿지만은 일단은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지원을 하는데 보통 기간을 2년 정도 잡으셔야 돼요. 2년을 잡으라는 게 막 토플 학원 다니고 막 뭐 유학 준비하고 랭귀지를 받고 이런 뜻이 아니라 보세요. 정식으로 제가 지원을 한다. 롤링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한다. 토플 시험 보죠. 학교에서 성적 받아오죠. 아니면 고등학교 성적이든 대학교 성적 받아오죠. 그 다음에 이제 추천서를 받아야죠. 추천서. 추천서 이거 거의 안 믿어요. 미국에서는. 거의 뭐 그냥 집어 던져요. 안 믿어요. 왜냐면 추천서가 내용이 특이하지 않으면 안 믿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한국에 추천서 쓰는 그 형식이 있어요. 그 형식대로 영어를 해버리면요. 그냥 한 줄 읽는 순간 알아요, 이게. 동양에서 왔네? 한국에서 왔네? 일본에서 왔네? 이게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누가 써줬네? 알기 때문에 안 믿어요, 추천서를. 아무리 뭐 교장 선생님이 무슨 내가 아는 교수님이 지랄해도 안 믿어요. 근데 그 추천서를 어떨 때 믿느냐? 특이한 경우. 그 문장 자체가 특이하다든가, 그 문장이 솔직하다든가, 특이한 경우. 이 학생의 기술과 재능과 이 추천서가 어쩌면 그 잘 매치가 됐을 경우에 학원에서 그것도 해줄 수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나라의 학원에서 영어 써주는 거 제가 보면 다 알아들어요. 그 가짜는 다 할 수 있어요. 불행하게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천서 있죠. 보통 2장. 그 다음 에세이. 내가 이 학교를 왜 지원했냐. 뭐 대학원도 있고 대학도 다 똑같아요. 에세이 집어넣어야 돼요. 에세이 써야 되는데 에세이 안 쓰는 것도 있어요, 사실. 안 쓰는 학교는 랭킹이 낮다. 여러분, 그렇다고 에세이를 안 쓰고 랭킹 낮은 학교 갔다고 해서 뭐 켄터키 주립대학이든지 뭐 하여튼 그런 데 갔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 이거죠. 그 학교에서 다 A를 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 학교에서 다 A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하버드 또 가는 거예요. 하버드를 대학원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에세이를 써요. 일단 안 쓸 때도 있지만, 근데 에세이를 자신이 써야 되는데 자신이 쓰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쓰고 첨삭을 받으라 이거죠. 첨가하고 뭐 삭제하고 컬앤 페이스트라고 하잖아요. 지우고 고치고 이런 걸 하라 이거지. 다른 사람한테 누가 써달라 그러면 내가 한국말 쓰고 네가 저 영어로 좀 써달라. 제가요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이 영어로 쓰잖아요. 싹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이거 얘가 안 썼다는 걸 싹. 그러니까 그 애랑 나랑 얘기를 한번 해. 아니면 그 애 토플 시험 성적을 봐요. 그리고 그 애가 글을 써놨어. 에세이를. 그 매치가 되잖아요. 그거 보면요 100% 저는 알아낼 수 있어요. 네가 안 썼네? 누가 써줬네? 이 라인은 네가 써줬네? 심지어 문장 안에서 이 2줄은 누가 써줬네? 이거 3줄은 누가 써줬네? 이거 누가 고쳤네? 이거 다 알아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에세이를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에세이를 보고 싶어. 그 학생이 누군지를 알고 싶은 거야. 우리나라, 아무리 돈이 좋지만, 미국 애들이 돈이 좋지만, 아주 그냥 이상한 새끼를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 학교에 그 프라이드도 있는데. 예? 근데 이 에세이를 보니까 이게, 에세이를 보고 좀, 어떻게 좀 얘가 누군지를 알고 싶은데, 그게 없는 거야. 그게 황당한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에세이를 솔직하게 쓰시고, 영어로. 잘 못 쓰더라도 쓰시고, 그 영어를 가지고 고쳐가면서 자기가 써야 돼, 자신의 글을. 남이 써주는 게 아니라. 아셨죠? 학원에서 다 써줘요, 사실 요즘. 그거 정말 다 알아요. 걔네들 정말 머리 나쁜 애들이에요. 솔직히 하버드, 브라운 때 다니는 애들이 한국어 가지고 에세이 쓰고 앉아 있겠어요? 걔가 진짜 하버드, 브라운 나왔는지, 뭐 예일을 나왔다고요? 프린스턴을 나왔는데 한국에 와서 에세이를 써주고 있어? 아이씨, 말도 안 소리 하고 있어. 자, 미대라든가 음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건축대도요. 사실 대학원 정도면 다 포트폴리오 낸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아니면 무슨 경력 같은 거, 그 서류를 내야 되는데, 그걸 낼 수도 있고요. 서류. 미대는 당연히 그림 내야 되고요. 음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연주한 걸 갖다가 이제 녹음 파일을 해서 보내기도 하고. 근데 대체로 이제 음대는 뻥을 못 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음대는 뻥을 못 가. 작곡가 아닌 이상은 뻥을 못 가. 왜? 미국 갔는데 피아노 쳐봐라는데 피아노가 실력이 안 좋아.
100% 걸리지. 걔는 그냥 그 자리에서 잘려버려요. 너 한국 가. 이거 사기거든. 근데 이제 미대는 뻥을 칠 수 있어요. 저같이 이제 그 디자인 쪽을 공부했다든가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저처럼 이제 글을 많이 썼다는 사람이라든가 영어로, 이런 사람들은 딱 보면은 얘가 가짜다, 글이 가짜다, 아니면 이 디자인이 가짜다, 이런 걸 알아낼 수 있어요. 예? 사진도 얘가 찍은 게 아니다. 이 저번에 누가 그랬는데, 사진에도 지문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각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각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라이트,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사진을 포트폴리오 보냈는데 뭐 각도가 막 여러 각도고 뭐 스타일이 막 다른 거야. 그럼 이거 사기라는 다 할 수 있대. 프로들은 다 알아요, 그냥 싹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대학에 가가지고 그래도 성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못 나요. 그러면 매번 미국에서 한국에 전화해서 엄마 아빠 전화해가지고 학원에 대해서 원장님 저 숙제 나왔는데요, 이거 좀 어떻게 좀 이번 주말까지 좀 안 되겠어요? 돈 300 보내고 200 보내고 막. 예? 이게 장난하는 것도. 에세이를 써라는데 미국에서 했는데 엄마 에세이 좀 써. 그래, 에세이를 써가고. 그런 애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없다고 보진 않는데요. 심지어 숙제를 뭐 책을 읽으러 하는데 책을 못 읽으니까 심하면 한국에서 출판된 책을 갖다 번역을 해가지고,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번역 좀 해달라고 보내서, 요즘 이메일이 잘 됐으니까 번역 그리고 인터넷상으로 번역기를 돌리잖아요, 애들이, 유학생들이. 그러면 그건 유학이 아니죠. 그럼 왜 가? 그러니까 당연히 타이틀 달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유학 갔다 온 애들이 대가리가 비어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어있다는 게 뭐 비싼 옷 사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전혀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뭘 했는지 모르는 거야. 그냥 학점만 따고, 그 졸업장만 따온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논문도 한국에서 써왔고 뭐 다 해준 거야, 누가. 심지어 통계도 한국에서 해주는 거야. 통계도 자기가 스스로 통계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리서치 할 때는. 다 누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정말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강남의 유학원이나 학원 같은 데서 흘려준 정보 거기서 상담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무식하다는 거를 이 부모들이 용납을 못 하는 거야. 왜냐? 내가 사귀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존나 무식하다, 나는 지금 당했다, 이걸 갖다가 스스로 까발리질 못하니까 계속 그런 장사가 계속 되는 거야, 한마디로. 포트폴리오도 만들어주고, 미국의 대학교에 숙제도 내주고, 미국의 논문을 쓰는데도 그걸 갖다 영어로 번역을 해주고, 막 한국에 번역된 책을 갖다 들고 가가지고 미국에서 읽고 있질 않나. 이게 황당한 거죠. 하여튼 포트폴리오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미대, 음대, 건축대도 그렇고 대학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한 일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 이제 그 자료를 갖다가 이제 준비해서 내는데, 뭐 회사 다녔던 경력이라든가.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대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같지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이제 나이 차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이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사실. 이 나이에 내가 취직될까? 원서는 되나? 삼성에다 제가 신입으로 제가 삼성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삼성에다가 신입으로 제가 원서를 냈어요, 지금 이 나이에. 그럼 걔네들이 뭐 하겠어요? 이 아저씨가 이게 지금 경비과를 갖다 지원했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아예 나이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국은 대학원이라는 건 이제 석사, 박사를 갖다가 한꺼번에 해서 대학원이라고 합니다. 대학원이 애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대체로 한국 애들만, 동양 애들을 표현하죠. 동양 애들만 나이가 정말 어려워요. 어려. 완전 어린 거야. 근데 일본 애들은 나이가 좀 많은 애들 오더라고요. 일본도 나이에 대한 그런 차별이 없거든요. 개념이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한국 애들은 뭐 하여튼 예를 들면 대학원이 25살짜리들 오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막 45살짜리 대학원생이야.
뭐 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나 회사 사장이라는 거야. 근데 그 인터넷으로 아니면 전화기로 아침에 회사 일을 봐요. 정식으로 일을 해, 회사 일도. 그리고 주말에 가끔가다 회사에 비행기 타고 갔다 오든지 아니 자동차를 타고 갔든지 갔다 와. 그것도 학교를 다녀. 황당하죠. 그런 애가 있어요. 사장이야, 나는. 그 회사에서 무슨 중역이든지 그런 사람인데 정식으로 대학원을 다니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가니까 이 애가 포트폴리오를 낼 게 없는 거야, 한마디로. 대학교 내에서 포트폴리오라? 대학교 내에서는 그게 숙제지만 그게 무슨 포트폴리오인가요?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자기 그 인생의 경험 그런 걸 쓰는 건데 이 대학교에서 대학원 갈 때 그 대학교는 그걸 과정을 밟았다 수료를 했다 할 수 있지 그걸 포트폴리오에 넣을 만한 그 좀 그렇죠 사실. 뭐 대학교 내에서 또 어떤 외부적으로 이벤트에 참가해서 내가 수상을 받았다 뭐 에세이를 냈는데 거기서 1등을 했다 뭐 그런 게 있으면은 또 서울시가 주최하는 자연 환경 파괴 그런 거에 대해서 논문을 갖다 녹조 현상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내가 1등을 했다. 뭐 그런 경우에는 그게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대학교에 있는 수업이라든가 대학교에 뭐 졸업 작품 이런 걸 갖다가 포트폴리오에 낸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죠 사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황당한 거예요. 얘를 어떻게 뽑아주지? 그런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뽑아줘요. 그 중에서도 그좀 나은 애들. 왜 뽑아주냐면은 미국 대학교 자체가 외국 유학생이 없으면은 그 자체가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그 마을 자체가. 그렇잖아요. 학비만 내는 게 아니죠. 학비에다가 생활비. 심지어 그 애가 전체 장학금을 받고 어떤 학교를 갔더라 하더라도 그 애는 기본적으로 경제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의 사회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여가 되는 거죠. 작은 기여가 되는 거니까 그, 그 마을 전체, 그 타운 전체를 해서 어떤 도움이 되잖아요. 하나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성원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금도 늘어날 수 있고 정부 보조금도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돈을 안 내든 뭐 내든 할 때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학교에서는 중요하다 이거죠. 경제적으로나 뭐 사회적인 그 뭐 집안을 갖다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이 뭐 상당히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본다든가 토플 점수를 본다든가 그걸로 해서 고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할 때는 항상 요즘 이제 또 다른 이제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즘 지원할 때 보면은요, 이제 페이스북이 있느냐 물어봐요. 페이스북.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 좋아요. 페이스북 영어로 좀 해놓으시고요. 페이스북에 동화도 좀 걸어놓으시고. 그러니까 항상 페이스북 있고. 그러니까 유튜브 너 가지고 있느냐 이제 유튜브에 너의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 그런 거 보면 이제 취미를 알 수 있잖아요. 그의 취미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트위터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원서를 낼 때 내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에세이를 내는데 단순하게 컴퓨터로 타이핑을 해서 에세이를 보는 게 아니라 동영상을 찍어서 CD에 구워서 에세이를 보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짧은 종이로 그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 주소를 갖다 적어서 보낼 수도 있어요. 여기에 내 에세이가 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동영상으로 재밌게 이것도 좋은 요즘 그 에디팅 잘하잖아요. 편집 잘하잖아요. 편집하고 뭐 음향 효과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에세이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사실. 당연히 그걸 또 해주는 학원들이 있겠죠. 그것도 이제 학원 냄새가 나면 이제 아씨 짜증 그것도 이제 안 보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토플 성적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니면 그냥 그 쓰레기통에다 다 집어넣고 원서를 집어넣고 그 중에 하나 골라낼 수도 있죠. 그냥 안 보고 와. 그럴 수도 있죠. 하도 애들이 가짜 성적표 가짜 뭐 내면은 근데 항상 그 우리나라에서 이력서를 내듯이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 폼만 틀이 있고 나머지는 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을 파괴한 상태에서 자신의 개성 지금까지 했던 거 그런 거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포트폴리오는요 한 번 더 얘기했지만은 학원에서 만드는 거는요 눈에 띄어요. 왜냐하면 이제 볼펜으로 글을 쓰잖아요. 볼펜으로 글을 쓰면 이 글은 오래됐다. 이 종이가 오래됐다. 좀 빛이 바래잖아요.
종이가 오래됐다, 뭐 새 거다.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림도 마찬가지고 사진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사진도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과정. 그러니까 지금 당장 좋은 그림이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런 그림이 나왔다. 이런 포트폴리오를 보기 좋아한다 이거죠. 내가 대상을 받았다. 아니라 어떻게 해서 대상을 받았다. 어떻게 해서 그 회사에서 일을 했다. 어떻게 첫 번째 1년에는 이렇게 했고 2년에 이렇게 3년에 이렇게 했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런 과정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리고 또 특히 처음 옛날보다 지금 많이 내가 변해 있다. 이걸 아주 가치 있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적이 500점이에요. 1년 전에도 500점이야. 일단 500점이라는 게 아주 좋다고 생각하세요. 좋은 거예요. 대단한 거지. 근데 얘는 변화가 없네? 어떤 애가 100점 맞았어요. 1년 전에. 지금 500점이야. 얘가 5배가 늘어난 거예요. 얘가 사람이 바뀐 거야, 맞아요. 인생이 바뀐 거죠. 예? 얘가 태도가 바뀐 거야. 생활이 바뀐 거야. 꿈이 바뀐 거예요. 이런 걸 본다 이거죠. 얘가 바뀌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그 사람들이 얘는 우리 학교 오면 더 바뀔 것 같다. 대단할 것 같다. 예? 발전할 것 같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줘야지 지원할 때 그 가능성을 안 보여주고 지금 당장 나 성적이 이렇다. 나 좋다.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럼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리고 여러분 학원에서 원서를 갖다가 작성하는 거, 포트폴리오 작성한다든가, 그리고 가짜로 뭐 토플 시험을 본다든가 이런 거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졸업도 어렵지만은 1년에서 2년으로 간다든가, 뭐 대학원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원은 더 어려워요. 대학원은 A-인가 B 플러스 A- 이하를 받으면 무조건 떨어진다고 그러던가. 대학원은 모든 수업이 대학원 수업이기 때문에 뭐 교양 과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B 자체가 안 돼요. 그런 거 자체를 허락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가짜로 만들어서 가짜로 그 학교를 들어갔다. 100% 떨어집니다. 1년 안에 집에 가야 돼요. 뭐 아니면 다른 학교로 옮기든지 또 다른 학교 가면 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여줘야 돼요. 실제로 나 자신을 내가 이런 길을 걸어왔고 내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 나는 너희 학교 가서 더 변하게 되겠다. 이런 걸 보여줘야지 단순하게 나는 지금 이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불합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하면은 I-20가 날라오겠죠. 그 후에는 이제 술술 풀리겠죠. 또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합시다.